치아를 씌워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럼 재료는 뭘로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요즘은 앞니, 어금니 상관없이 안녕하세요. 소중한 32개의 치아를 100세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이은정입니다. 치과에서 충치치료나 신경치료를 하고 치아를 씌워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럼 재료는 뭘로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치아색으로 하면 약할 것 같고 예전엔 다 금으로 했었는데 금값도 금값이지만 웃을 때 보이니 뭘로 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료에 따라 치료 비용부터 수명이나 만족도까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오래 쓰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제가 환자라면 또는 제 가족이 치료를 받는다면 어떤 보철물을 고를지 그 기준과 이유까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크라운이라고 하면 치아가 보이는 모든 면을 모자처럼 씌우는 걸 크라운이라고 하는데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요즘은 앞니, 어금니 상관없이 치아색인 지르코니아로 가장 많이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금으로 가장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금리는요, 정밀도가 뛰어나고 오래가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잘 깨지지 않고 굉장히 유연해서 교합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쓰다 보면 맞춰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치과에서 편히 사용되어 왔는데요. 요즘은 금값이 너무 올라서 비용적으로 너무 비싸고 또 오래 쓰다 보면 마모가 돼서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라그도 잘 붙어서 잇몸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치아색의 경우는 사실 다양한 재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요즘 어금니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재료인 지르코니아입니다. 강도가 매우 우수하고 잘 닳지도 않고 무엇보다 치아색이기 때문에 심미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캐드캠이라는 디지털 장비로 만들 수 있어서 정밀도도 높아지고 가격도 예전보다 합리적이 되었습니다. 두께가 아주 얇은 경우나 길게 연결하는 롱브릿지에서는 간혹 깨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다른 재료들에 비해 아주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에는 잘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PFM, 포셀린 퓨즈드 메탈이라고 해서 안에는 금속이고 바깥에는 도자기로 된 PFM 크라운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PFM 크라운은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내려가면 안에 있던 금속이 비쳐 보여서 잇몸이 검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금니는 씹는 힘 때문에 금속 위를 덮고 있던 도자기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금속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PFM 크라운을 하면 잇몸이 자주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올세라믹이라는 종류가 있는데요. 색이 자연치아처럼 가장 예쁘게 재현되는데요. 다만 강도가 약해서 잘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어금니에서는 잘 쓰지 않고 세게 물거나 이갈이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종류가 더 있는데요. 안쪽에는 지르코니아를, 바깥쪽에는 도자기를 더입힌 PFG 크라운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르코니아는 강도가 강한데 색이 불투명하고 올세라믹은 도자기로 만들어서 색이 예쁜 대신에 잘 깨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점을 잘 혼합하여 만든 것이 바로 PFG 크라운입니다. 심미적으로도 우수하고 강도도 좋아서 앞니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PFG 크라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크라운처럼 전체로 씌우지 않고 충치 부위만 부분적으로 떼우는 것을 인레이라고 하는데요. 인레이도 재료에 따라서 금 인레이냐 치아색 인레이냐로 나뉘게 됩니다. 골드는 역시 인레이에서도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해온 재료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정밀도나 잘 늘어나고 펴지는 성질 때문에 좋기는 한데 요즘은 이 골드 인레이로 인한 치아 균열증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서 골드 인레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아색 인레이는 조금 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초창기에 레진 인레이가 사용되었지만 강도의 문제로 비교적 수명이 짧아서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이후에 개선되어 나온 것들이 하이브리드 세라믹인데요. 레진 베이스의 지르코니아 필러를 넣어 강도를 개선시킨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3M사의 라바 얼티밋이 있습니다. 캐드캠 디지털 장비로 정밀하게 스캔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입 안에서 고무를 물고 있지 않고 당일 제작까지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임상에서 오랫동안 사용해본 결과 굉장히 정밀도가 좋고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는 재료입니다. 또
또 제가 많이 사용하는 인네이 재료는 강화 세라믹의 한 종류인 이보클라 비바덴트사의 이맥스 인네이입니다. 리튬 디실리케이트 기반의 강화 글래스 세라믹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수한 강도와 신미성을 동시에 갖춘 재료입니다. 요즘은 캐드캠 디지털 장비로도 가공이 가능하고 치과용 프레스로 더 정밀하게 제작이 가능한데요. 치아에 부착을 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접착제로 고가의 레진 세멘트나 프라이머 등의 재료가 많이 사용되는 단점이 있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와 신미성을 모두 다 갖춘 재료라서 인네이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앞에 재료를 설명하면서 어떤 경우에 좋은지 또 어떤 경우에 조심해야 하는지 조금씩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치아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재료 선택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신미성보다는 강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크라운은 대부분 지르코니아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른 재료에 비해 신미성과 강도, 비용 등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긴 브릿지나 제일 뒤쪽 치아의 경우 공간이 너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르코니아를 99% 선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미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합 상태나 치아의 상태에 따라 올세라믹이 가능한 경우에는 올세라믹 크라운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미성과 강도를 다 가지고 있는 PFG 크라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기공기술이 나날이 발전을 해서 치아의 색이나 주변 인접치와의 관계, 그리고 교합 상태 등에 따라서 풀 지르코니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네이의 경우에는 교합 상태나 수복하는 범위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세라믹을 권해드리기도 하고 강도가 조금 더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 세라믹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자분의 치아의 상태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치과의사의 치료 경험과 재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충치의 범위가 작거나 치아가 패인 치경부 마모증일 때는 보통 레진이라는 재료를 쓰곤 하는데요. 레진으로 치료할 때도 아셔야 하는 것이 레진을 치아에 붙이는 과정을 접착이라고 하는데 이 접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2차 후식이나 시림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레진은 말랑말랑한 재료를 블루라이트로 쬐어서 딱딱하게 만드는데요. 이 과정에서 레진의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수축으로 인해서 시림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제대로 접착이 안 된 레진과 치아 경계면에 틈이 발생하게 되어 이곳에 다시 충치가 생기는 2차 후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주 넓은 범위의 레진은 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치경부 마모증에는 글래스 아이오노머, GI라고 불리는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보온도 되고 이 재료에서는 불소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시림 증상이나 충치 예방에 좋습니다. 그런데 레진에 비해서 색이 좀 탁하고 강도도 약하고 조작성이 좋지는 않아서 레진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더 많지만 보험 적용이 되어서 비용적 장점이 크기 때문에 개수가 많은 경우나 아주 신미성이나 정밀성이 요구되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할 아말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치과의사가 된 게 2004년인데요. 그때부터 수은 이슈로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색깔도 검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까 봐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미 치료를 받은 아말감은 평소에 입 속에서 수은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래된 아말감의 경우 파절이나 또 2차 후식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된 아말감이 있으시다면 주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충치 치료 후에 보철물을 선택할 때 어떤 재료가 좋을지 또 왜 그렇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충치 치료 후 보철물은 단순히 비싼 게 좋다기보다는 내 치아의 상태와 신경치료 여부, 신미성, 예후 등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고민 중인 치료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이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